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3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투표를 시작합니다. 모바일 투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월 3, 4 여론조사를 하죠. 그래서 10월 5일 날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이 사실상 어찌 보면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후보 진영이 마지막 호소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윤석열 후보는 별다른 일정이 없이 오늘 저녁에 KBS 토론회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또 마지막 토론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준비에 전념을 했고, 어제는 대구를 찾아서 대구시당 간담회를 가졌죠. 나만이 이 정권을 끝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 경선을 마무리하고 민주당 후보와 넉 달의 레이스를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마지막 호소를 했습니다. 대신 오늘은 주호영 선대위원장, 대구 출신이죠. 오만하고 막말하는 독고다이는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러면서 홍준표 후보를 겨냥한 겁니다. 독고다이라는 건 일본 말인데, 홍준표 후보 본인이 사실 나는 독고다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겨냥해서 홍 후보를 일종의 비판한 것이고요. 홍 후보 지지율에는 약 14% 정도의 민주당 지지자들 전략적 역선택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전략적 역선택이 과연 얼마인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또 윤석열 후보를 공격한 대목 중에 윤석열은 398 후보다, 이렇게 조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건데, 자,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확실하게 100% 꺾을 수 있는 후보는 홍준표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2030 세대 호남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본선에서 확실하게 이길 후보는 홍준표다, 이런 식으로 본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398 후보라고 했었죠. 이게 어디에 근거를 하는 것이냐면, 한국리서치하고 엠브레인 퍼블릭이 10월 25, 6, 7 이렇게 사흘 동안 전화 면접 조사를 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인데 총 샘플 수는 1,003명.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홍준표 25, 윤석열 2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세대별로 보면 18살부터 29살까지 20대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홍 후보가 35%를 받았는데 윤 후보는 3%를 받았습니다. 398이라는 거에 3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유승민은 10, 원희룡은 2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배당된 샘플 수는 175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1도 안 돼, 한 6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전체 샘플의 한 6분의 1 정도 되는 이 정도고, 30대에서 홍 후보가 28%인데 윤 후보가 9, 유승민 17. 요건 샘플 수가 한 151. 그 다음에 40대에서 홍이 30, 윤이 8, 유가 16 이렇게 되니까 398이라고 하면 바로 20대에 3, 30대에 9, 40대에 8이라는 윤석열 후보의 20, 30대, 40대까지의 지지율, 이걸 가지고 이제 홍 후보가 조롱을 한 건데, 사실 이 연령대에서는 유승민 후보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역선택이라는 건 없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20대와 30대와 40대는 20대를 빼면 30대와 40대는 사실은 여권 지지층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역선택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호영 의원이 얘기했듯이 14%포인트다? 이거는 뭐 다른 계산법으로 아마 나온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자, 그러면 역선택 이런 걸 한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조사에서 호남에는 샘플이 98샘플 배당이 됐는데 여기에서 홍 후보가 24, 윤이 10, 유승민이 14 이렇게 됩니다. 역시 여기에서 홍준표, 유승민이 윤석열보다 높습니다. 그렇죠? 뭐 홍 같은 경우는 윤석열보다 2배가 넘는 지지율을 호남에서 받고 있다. 호남이 어떤 곳인가?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또 나는 민주당 지지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 여론조사에서 346 샘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홍이 21, 윤이 4, 유가 22입니다.
유가 제일 많습니다. 이건 또 왜 이럴까? 그 다음에 나는 진보 정당 지지자다라고 하는 사람들 283샘플이 있는데 여기에서 홍은 21, 유는 8, 유승민 1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유승민 후보가 최근에 엄청나게 홍을 따라잡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민주당 지지자, 진보층 지지자에서 따라잡은 걸로 되어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분에 관해서 긍정평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 이른바 문파 내지는 이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439샘플인데 여기에서 홍이 18, 윤이 5, 유가 22, 유승민이 22, 유승민이 1등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처음에는 역선택이 사실은 홍준표와 윤석열 사이에서 역선택이 있었는데 이제 홍준표가 조금 올라온다 하는 여론조사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역선택이 홍준표, 유승민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홍준표, 윤석열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홍준표, 유승민 사이에도 역선택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호남에서는 홍준표가 24, 유승민이 14인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유승민이 앞서고 진보 지지층에서는 홍준표와 유승민이 비슷하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평가하는 그 샘플에서 홍준표보다 유승민이 앞섰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보면 과연 최근에 유승민 후보가 그러면 홍준표 후보를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자 다 포함해서 앞섰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실제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데 이 특정 지지층, 여권 지지층에서는 윤석열을 홍준표가 압도하고 지금까지 그런 국면이었는데 이제는 최근 며칠 사이에는 유승민이 홍준표를 앞서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게 분명한 역선택이다. 그럼 이 역선택이 과연 몇 퍼센트나 있느냐? 이거는 14%라는 건 주호영 의원의 주장이고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5 내지 10% 정도는 역선택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계적인 역선택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 여권 지지층은 윤석열과 홍준표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홍준표를 선택하고 왜? 홍준표가 후보가 되는 것이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다고 보니까. 그리고 홍준표와 유승민 둘을 놓고 보면 유승민이 여권 지지자들의 지지를 더 최근 요 며칠 사이에는 많이 받는다. 왜? 이재명과 맞붙었을 때 유승민 후보가 더 쉬우니까. 요렇게 단계적 역선택으로까지 발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이제 한국리서치와 엠브레인 퍼블릭의 398 후보라고 조롱하는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조롱하는 근거가 됐는데 그럼 이거보다 바로 뒤에 조사한 아시아 리서치 앤 컨설팅이라는 데서 ARS로 28일 날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1063명을 조사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건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경쟁력을 조사한 겁니다. 홍이 40.4, 윤이 34.8, 유승민이 7.7, 원희룡 3.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그럼 20대, 30대, 4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398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20대에서 홍준표가 무려 60.4, 윤석열 17.1, 유승민 5.1, 원희룡 3.3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20대 샘플 수는 176입니다. 샘플 수는 대략 아까 한국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398 아니죠? 17.1입니다. 30대에서 홍준표 43.3, 윤석열 28.3. 40대에서 홍준표 43, 윤석열 29.3. 이렇게 되면 아까 한국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에 윤석열 후보가 398이라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역선택 이런 걸 한번 보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홍준표가 44.2, 윤석열 9.7, 유승민 17.1.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윤석열 55.9, 홍준표 36.7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호남에서는 어떠냐?
홍준표 40.1, 윤석열 21.2, 유승민 16.3. 자, 이것도 그러면 아까 얘기한 한국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하고 엄청난 차이가 난다. 자, 그러면 이거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요, 전체 여론조사가 1000명 남짓 하는데 그 중에서 호남이나 뭐 이런 데에 20대나 30대에 배당돼 있는 샘플 수가 뭐 기껏해야 150에서 200명 요 정도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몇 명 정도만 뭐 홍준표와 유승민 또는 홍준표와 윤석열을 왔다 갔다 해도 퍼센테이지는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 2030에서 정말 2030에서 윤석열 후보가 3, 9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 홍준표 후보는 뭐 35, 28 이렇게 나오느냐 하는 걸 조사하려면 2030을 별도로 샘플링해서 이거를 한 1000샘플 정도로 해서 조사를 하면 정확하게 2030의 지지 분포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2030을 그냥 막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20대 호남 이러면 이 사람은 역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더블 카운티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호남이라고 한 데에서도 역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20대에서도 역선택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20대 뭐 호남에서 20대와 30대 이거 샘플링을 전부 분류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전국조사일 경우에는 나이 20대 30대 이렇게 그냥 분포하고요. 그래서 쭉 면접이나 뭐 돌려서 그 사람의 지역이나 이런 거하고 별 상관없이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 그거는 결국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398이냐 하는 거는 한국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에서 그런 거고 여기에 있는 아시아 리서치 앤 컨설팅 조사를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20대부터 40대 사이에 나온다. 그 원인은 바로 이 샘플 수의 문제 때문에 있다. 그러니까 398이라는 조롱은 전혀 맞지 않는다. 뭐 한 절반 정도는 맞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절반 정도는 맞는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호남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홍준표 후보가 뭐 24, 뭐 또는 뭐 그 호남에서 뭐 심지어는 이 저 아시아 리서치 앤 컨설팅 같은 데는 뭐 40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럼 2017년 5년 전의 대선에서 과연 홍준표 후보는 호남에서 얼마를 얻었을까? 찾아봤습니다. 광주에서 1.5, 유승민 후보는 그때 바른정당이었죠. 2.18, 유승민 후보가 더 나왔습니다. 광주에서. 전남에서 홍준표 2.45, 유승민 2.09, 전북에서 홍준표 3.34, 유승민 2.56. 물론 이때는 안철수 후보라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보게 되면 결국 광주, 전남, 호남 지역에서 홍준표 후보는 2% 정도 얻었습니다. 지금 24, 40 나올 리가 없죠. 이렇게 되면 상당히 거품이 많이 낀 역선택이 있다.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대목이다. 이런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국민의힘 모바일 투표를 하는데 이렇게 돼서 5일날 확정이 된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역선택이라는 건 없습니다. 없고 그때는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 맞대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보다 정확해지고 정직해진다. 대신 그때는 중도층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 중도층이 어느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이거는 역선택이라고 안 하죠. 그때부터는 중도층이 마음을 정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당심에서는 그런 것들이 뭐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 그러나 민심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역선택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원래는 국민의힘 이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 뭐 이런 걸 넣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리저리 그 서로 협상하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지금은 역선택 방지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도 사실은 자,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누가 이재명 후보에 맞설 경쟁력 있는 국민의힘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내년 3월 9일 대선이라는 걸 넣으면 아마 역선택은 지금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 11월 1일, 이 여론조사는 11월 3일 4일 하니까 11월 3일 현재의 여론과 내년 3월 9일의 여론은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번 국민의힘 후보를 11월 3일과 4일 여론조사로 뽑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년 3월 9일에 이재명과 국힘 후보, 이걸 놓고 지금 일종의 가생 대결을 벌여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398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사에서 역선택까지 포함한 약간 특이한 조사였고, 다른 조사 같은 걸 보면 그런 것들은 전혀 주장과 맞지 않는다. 이런 대목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11월 3일과 4일의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 3월 9일 그때의 경쟁력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내일부터 국민의힘 모바일 투표 시작한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호소를 드렸다 하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